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B 연산 연습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동량끼리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빼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에 또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니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는 5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1번이 바른 답입니다고 구해가는 내용. 동량끼리 계산한다.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우리가 수식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 조립제법 좀 제대로 학습했는지 좀 점검해가는 거죠. 주어진 숫자 2,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5b 그대로 잘 썼고요. 이건 이제 0 되는 숫자에 이제 마이너스를 좀 써야 되는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이다. 이런 부분 좀 맞게 되겠고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C값이 마이너스 2 돼야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 계산해서 또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값이 1이 돼야 되겠죠. A값이 1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D값이 이거 1이 돼야 되죠. 여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1 돼서 6 되겠고 그럼 여기 또 6을 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곱하기 해서 1이 됐다는 얘기가 여기가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돼야 되겠죠. 7 마이너스 6 해서 1 되는 거니까 7 이렇게 되는 내용. 됐습니까? 조립제법 좀 바르게 잘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연산하는 것은 뭐 곱셈 공식이나 아니면 뭐 인수분해 이런 활용 부분에서 나온 거죠. 이때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2024니까 이런 걸 뭐 이렇게 x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6은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되는데 분자 부분들 이런 거 어떻게 되죠? 이거 좀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주어진 부분들도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래야 뭐 아래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내려와서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처리해서 0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x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x 플러스 1 제곱 이게 보면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x 마이너스 2가 남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4에서 2를 좀 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022 3번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공통적인 숫자를 치환해서 좀 잘 살펴가게 되면 이렇게 뭐 인수분해 형태의 곱셈 공식 이렇게 인수분해 혹은 뭐 곱셈 공식 활용식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합 열심히 구했는데 2가 된다. 이때 A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은 유리화해야 되는 거죠. 3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3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나중에 뭐 복소수로 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가 되니까 9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기본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9 플러스 1의 형태니까 고민 없이 쓰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6a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의 i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싫어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의 3에다가 그 다음에는 2a니까 플러스 2a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분의 6a 마이너스 1이 실수 부분 그 다음에 10분의 마이너스의 2a 플러스 3 이 부분은 이제 허수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둘을 좀 합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이 계산 결과가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곱하기 하죠. 뭐 20 이렇게 되니까 24가 되니까 A 값은 이제 6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렇네요.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복소수 연산 부분들이 좀 연습이 됐는지 그다음에 용어 정의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런 정의들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계산하라. 복소수 계산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i 제곱, i 세제곱, i 네 제곱은 1이죠. 1 이렇게 되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뭐 차수가 하나 높아지면 이런 특징들이 좀 이용되겠죠. i에다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4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요. 한 줄 좀 계산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다음 줄도 계산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i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제 똑같은 부분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한 개수만 좀 조심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21개의 항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몇 번 나오는 거죠? 4, 5, 20 이렇게 되니까 5번 나오는 거죠. 2 마이너스 얘가 5번 나오고 맨 마지막 항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거니까 21i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0 마이너스 10i에다가 21i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거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 11i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해서 답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플러스 bi 얻었는데요. 2a 해주면은 그러면 나중에 20에서 또 다시 11을 좀 빼야 되는 이런 형태로 또 연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마이너스 b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 11i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뭐 9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네 번마다 규칙가는, 그러니까 i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 했을 때 네 번마다 규칙되기 때문에 나오는 식들도 네 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이용하면 되겠고요. 전체 개수 했을 때 21개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항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실수 없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왜 알파, 베타라고 했죠? 2차 방정식은 켤레근을 가지니까 알파, 베타가 알파 바죠.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음 계산해달라. 괜히 문자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겁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알파바 처리해주면 5겠고, 알파, 알파바로 곱하기 주면 9입니다. 이거 좀 해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은 알파 분의 알파바,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가 알파바가 되고 여기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계산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분하게 되면 알파 알파바가 되겠고, 여기는 제곱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알파바 이렇게 해서 산수해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9분의 9 이게 좀 약분해서 좀 소거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5 마이너스 29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하게 되면 결과 7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게 될 때는 이제 켤레근 형태의 이렇게 짝을 이루는 형태의 근을 좀 가져가는 거니까 이 내용을 좀 이용해서 식을 좀 살펴보면 굳이 뭐 우리가 베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출제자가 이제 출제할 때 이제 살짝 좀 헷갈리게 좀 됐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 정확하게 원리들을 좀 이론들을 좀 캐치해서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이 참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x축하고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는 y값이 0이니까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이제 방정식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하고 2 이렇게 있으니까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계산 결과 합하니까 마이너스를 됐으니까요. a 값은 2 해서 나오면 되겠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 이런 이론을 적용해주면 2분의 b 되는데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빼기 b를 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는 14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x축하고 관계 이렇게 처리되면 y에다 0을 대입해서 방정식 이론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관계를 조금만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좀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똑같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치환을 좀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하면 되겠죠. t에다가 t-6 마이너스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게 2, 8,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그러면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돼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원성 복귀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x 여기다 또 8을 더 뺀 거예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5, 마이너스 5 부분 보이고 플러스 6도 보이고 마이너스 4도 보이고 이제 3번이 없는 거죠. x 플러스 4는 인수에 없는 거니까 아닌 인수를 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들을 좀 치환해서 풀어가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지 말고 어차피 치환할 거니까 좀 크게 묶어서 하게 되면 그 다음 연산 과정이 좀 수월하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가 x는 3에서 최대값 20을 갖습니다. 2차 함수 최고차 의미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이론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런 형태인데 이런 이론을 좀 적용해주면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보게 되면 4분의 3에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 값이 3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이 4라는 사실도 알겠고요. 3을 그럼 주어진 식에 좀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를 좀 다시 쓰고 쓸까요? 2x제곱 플러스 4를 대입해 주니까 12x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식인데 이거에다 3을 좀 대입해 보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12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가요? 3을 좀 대입하는 거죠. 아이고 3, 68이군요. 18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16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이제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플러스 b 4 구해졌으니까 정답은 8입니다라고 풀어가네요. 이 참수 제한 변액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은 뭐 꼭지점 최소값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프 경에서는 최대 존재하고 최소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당식 px와 상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있는데요. 이게 좀 항등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을 뭐 일단은 정리를 좀 이쁘게 좀 하는 게 좋은데 주어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서요. 이렇게 좀 살펴가는 것이 문제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b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나눠 떨어진다 해서 적당한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좋은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려면 이게 지금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인수분해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 원리가 들어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수분해 되는 인수도 다 나와 있죠. 1 대입해주면 1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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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게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입니다 라는 관계식 하나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로도 돼야 되죠. 마이너스를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a에다가 1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는데 이게 또 나눠 떨어져야 되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되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7 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눠지게 되면 여기 이제 px가 되죠. px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로 좀 살필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방법, 이 원리 쪽을 좀 선택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 자체가 a 값을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p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p 마이너스를 구하게 되면 뭐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단순하게 a, b만을 구해 간다면 이렇게 0되는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약분하고 나서 px를 알아야 또 처리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까지 되는 그런 원리 좀 선택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평상시에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건 연산 연습하는 거죠. 기억 같은 경우는 루트 5에다가 루트 20i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루트 4는 2가 되는 거니까 2i 이렇게 처리해서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고요. 다음엔 루트 3i, 루트 7 이렇게 해주면 루트 21i가 되죠. 아이쿠 이거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뭐 4로 계산되는 거죠. 이건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4에다가 이거는 루트 5i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4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리얼을 계산할 때는 루트 5i에다가 루트 15i에다가 루트 3i 분의 루트 2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제 5에다가 루트 3도 좀 남겠고, 그 다음에 i 제곱에서 마이너스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분 되는데 i 돼서 i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3i는 돼서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좀 생긴다는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얼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풀이라고 할 것은 뭐 루트 마이너스 1 부분을 i로 좀 고쳐서 연산하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연산해 갈 수 있는데, 이걸 좀 제가 서둘러서 하다 보면 이거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a, b에서 접한다고 했을 때 값을 구해달라. 만남 이렇게 되면 일단 뭐 갖다 처리해서 x-k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중근간을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 부분을 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만나는 점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고, 당연히 완전 제곱이니까 k 값은 또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이 k 값이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직선에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k 값은 x 마이너스인가요?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문제에다가 우리가 x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해서 좌표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마이너스 2, b 플러스 4 만들고 k가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래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정답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일단 뭐 갖다 해서 정리하는 거겠고, 접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중근 갖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중근 같습니다라는 걸 해석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요. 이참수 최소값 최대값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제일 중요하죠. 그 모양을 딱 잡고 꼭 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 규칙을 딱 적용하게 되면 완전 제곱 정의하지 않고도요 1이라는 사실들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한별격을 표시하면 되죠. 0부터 대칭축에서 3이 멀리 떨어지니까 3까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최소값은 1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최대값은 3을 대입할 때 최대값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문제 최소값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 1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니까 뭐 k 값은 2라는 사실들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해가려면 우리가 이제 3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9에다가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니까 9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1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k하고 m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13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최대 최소 관련하는 부분들 그래프 모양수 그리고 꼭지점 그 다음에 제한 변역 처음 끝 이런 좌표들 대입해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거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 ax 이런 부분들을 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부분들 뭐 a라고 하고, 뭐 b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거를 또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또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 이런 결과죠. 이 결과가 좀 4입니다라는 뜻이 되겠고, 세제곱한 부분들은 뭐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머지 정리 원리를 적용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을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건가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대입해주면 뭐 a, b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와,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곱셈 공식 활용식 나온 거죠.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게 더 나은 건가요? 그냥 전개하는 게 나은 거예요.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40 쓰면 되겠고, 여기는 64에다가 여기가 12a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12a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ab는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뭐 더하기 하는 형태로 해서 나머지 정리 원리 부분들이 이제 좀 겁주는 요소가 많은데 이렇게 의미를 조금 이제 파악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단순한 곱셈공식 활용식이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꼭 이해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답을 구해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방정식 그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Z가 그러면 Z 바도 그리잖아요. 합이 6이고 그러면 곱을 해주면은 뭐 n이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죠. 다음 관계식. 그러면 이거 뭐 직접 구해야 되겠네요.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를 더하게 하게 되면 뭐 2a가 되는데 이게 6이니까 a 값은 3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9 더하기 b제곱이 이제 n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야 될 것은 제 바가 나 조건에 있네요. 마이너스 4i 이렇게 처리되는데 두 개씩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빼게 하게 되면 a가 사라지고 b에다가 2bi가 되잖아요. 2bi가 마이너스 4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또 마이너스 2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러면 n을 아는 게 아니네요. 그냥 a, b 알아가는 게 관심사네요. 오. 괜히 또 n 정리하려고 했었네요. 그럼 a 값이 3 나와 있으니까 3에다가 b 값이 마이너스인데 2배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n 나와가지고 기장인데 n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일단 주어진 부분들은 2차 방정식 형태, 방정식이 그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켤레근 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Z가 그리면 Z바가 그리다는 이 사실을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하고 근거계수의 관계죠. 이거 연결시켜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주어져 있는데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근이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방정식 중근이니까 판별식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2m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배의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b 이 부분들 중근이니까 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할 때 m값에 관계없이 m의 항등식 형태로 이제 정리해라 이런 얘기죠. 4m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4a m에다가 여기가 또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m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이 뭐 항등식이 0 돼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쳐주면 되겠고 여기가 1 되니까 1 마이너스 4b는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b값은 뭐 4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8배를 한다는 이유가 있겠군요. 그럼 8배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줬는데 분수 계산한 것보다 마이너스 8 플러스 2 계산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뭐 식이 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2차 방정식 중근 이렇게 됐으니까 판별식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고 이때 나온 식을 m값에 관계없이 는 0 이런 형태 표현이니까 m의 항등식 이런 표현이죠. m의 항등식 이렇게 좀 문제 해석하는 과정을 좀 살짝 가미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좀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때는 뭐 같다라고 했는데 이항시켜가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x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접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건 뭐 철저하게 다 판별식 D를 좀 조사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 빼기 그 다음에 4배 아이고 이거 플러스로 하면서 k-3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가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k-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첫 번째 걸 풀려면 는 0을 풀어야 되죠. 1번 문제를 풀려면 1번 기억을 풀려면 4k-11은 0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k값은 4분의 11일 때 접하는 그런 내용 맞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고요. 만나지 않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풀려면 니를 풀면 4k-1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k 값이 그러면 4분의 11보다 좀 커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k 값이 4 이렇게 쳐야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했네요. 그럼 만나지 않는다면은 D가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는데, 에이.
작다 풀어야 되겠죠. 작다 풀면 k 값이 4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k 값이 4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지금 4분의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이거 좀 잘못됐네요.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런 표현도 이것도 결국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디귿도 똑같은 형태의 범위를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정수의 최대값은 2다. 4분의 11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2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 기억 디귿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이항시켜 놓으면 2차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개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만 조금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한 점 A에서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BC라고 하겠고 직사각형 만들어서 둘레의 길이 이런 얘기인데 모양을 좀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프의 한 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x축에 b 그다음에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부분들이 여기 이제 대칭축이 이게 x는 2거든요.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점 좌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는 당연히 B점 좌표가 여기 좀 A, 이렇게 되니까 A점이니까 그러니까 A 값은 뭐 이 범위가 되겠죠. 2보다 좀 작다 문제 나온 부분 그대로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B점 좌표, C점 좌표 당연히 좌표 집어넣은 거 결과 나오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2배 해서 이 좌표 2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써야 되는데 2배 해주면 근데 10은 또 따로 빼냈네요.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 더해서 3a가 되면 되나요? 3a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a에다가 절반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더하기 해준 만큼 빼기를 되는데 나갈 때 여기 2 곱하기 돼서 2분의 9를 좀 빼야 된다는 사실들 이거 좀 조심해 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2배의 a-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이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2분의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2분의 3이 되겠고 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2분의 11이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에서 전부 다 찾죠. 가다라 가에 해당하는 부분 숫자 2였죠. 놈이 돼 있고 그러면 PQR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애들 식 그런데 F1을 구하는 거죠. 그 식이 FA라고 해주는 식 자체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차차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전부 다 더하기 하는 거죠.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1이 있었고 F1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게 좀 소거가 되겠고 2분의 14가 되는가요? 그러면 결과는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식세하고가는 과정이 괜히 겉만 많이 준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좌표가 이렇게 a,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렇게 있다면 뭐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리는 거니까 b점 좌표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또 y축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니까 c점 좌표도 무지무지 쉬운 내용. 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뭐 가로 세로 부분들에서 2배 돼서 2배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것까지 또 더하게 해주는데 5를 좀 바깥으로 살짝 끄집어내서 그 다음 과정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부분에 좀 가미되어 있으니까 침착하게 식세어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플러스 이렇게 방정식으로 볼 때 이제 근이 ab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a 더하기 b가 m, a, b가 m 플러스 1 이런 관계식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프에 또 한 점이 있고 근데 이건 직선 위에도 있고요. AB 그래야 아주 중요한 정보였네요. 넓이가 최대. 그래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건데 이 길이가 그럼 두근 차잖아요. b-에 이렇게 여기 a, b라고 했을 때 b-에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지금 2루트라고 좀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근각에서 그게 잘 만들어놨네요. 대입을 해가면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4배의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2루트 2 제곱하면 8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플러스 2에 m 마이너스 6 해서 n 값을 구해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n 값은 그 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n 값이 6입니다라고 분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좀 얻어졌고, 그러면 함수식을 좀 다시 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이렇게 되는 함수가면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보게 되면 만날 때 여기 좌표가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여기 2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넓이가 좀 최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잘 살펴보면 만나는 지금 좌표 C라는 CX 좌표가 이곳 AB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선 위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높이가 AB가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정시켰으니까 높이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니까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군요. 주어진 식에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꼭지점 좌표. 그러면 이게 이제 직선이게 x 플러스 n에 또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은 그러면 이번에 또 마이너스 5에서 n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mn 다 구했죠. 빼기라고 되어 있네요. 빼기 해주면 더하기로 바뀌는 거니까 결과는 11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관계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미차 함수하고 x초고 만난다, 근이다. 근거하게 수용하게 뭐 두분 차가 좀 줘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m 값을 구해가는 그 과정 약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넓이가 최대다라고 했는데 이미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넓이가 최대될 때는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요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기억해서 아까 만든 이 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해가서 자연스럽게 문제풀이랑 연결시켜가야 되는 내용 좀 신경 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 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 아이고 좀 긴장이 되네요. 대에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수 주어졌을 때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구해야 되는 부분들 이건 평상시에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네요. 이 주어진 특징을 하려면 A0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미리 좀 구하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X에다가 좀 0을 좀 대입해주면 우변식에서는 A0만 딱 남죠. 0을 좀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32 이런 거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0 이런 부분들 최고차의 개수죠. 최고차는 뭐 제곱이 5제곱 되는 거니까 이 부분 1입니다라는 부분들 미리 좀 구해놔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X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2를 좀 자연스럽게 대보면 되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0, A1, A2, A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A10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상쇄되고 1을 이렇게 쳐야 되겠고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여기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a3 이런 형태로 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학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합을 해야 되죠. 243 마이너스 242 여기 이제 2배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a0 여기 좀 소거돼서 a2 이렇게 짝수들만 남죠. a4 A6, A8, A10 이렇게 짝수들이만 남는다는 사실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는 좀 약분해서요. 마이너스 100 이 나누기도 안 되려고 하네요. 마이너스 12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게 아까 계산해 놨잖아요. 마이너스 31에다가 이제 A2, A4 A6, A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 이 양식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부분들은 얼마다? 마이너스 90이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 맞는 거죠. 평상시에 이게 이 원리들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되죠.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나오고 합하게 되면 이제 짝수 부분만 된다. 근데 이제 짝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미리 이렇게 구해나오는 부분까지 좀 응용이 되는 거니까 학습을 좀 잘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또 뭔가요? 똑같은 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5제곱 되는데 이걸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그럼 나머지 ax 플러스 b 이렇게 나머지부터 구해야 되겠군요.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2 부분들이 b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됐고 그다음에 x에다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아까 1이었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곳에서
A 값은 B 마이너스 마이너스 33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결과를 좀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Q2를 구하는 거죠. 이게 Q2를 구하라 이런 뜻이니까 주어진 시계에 2를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4 소거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근데 x에다 이제 마이너스 x에다 2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2, 3은 6Q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일까? 마이너스 66, 숫자가 커지네요. 마이너스 66에다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그렇네요. 이 연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행히 이게 지워지는 거군요. 그러면 6Q2는 이꼴 6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2는 1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나머지 구한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원래 배웠으면 이제 2차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가 1차가 되겠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두 개의 0대인 마이너스 1 대입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야 나중에 이제 이 Q2를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절차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식이나 이런 부분이 까탈스럽네요. 평상시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좀 풀이하기 좀 힘든 내용이니까 학습 좀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안 돼 있다면 뭐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도 또 2차 함수와 관련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 학습하면서 또 실력 쌓는 계획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 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